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7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0.7% 하락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무려 3.7% 상대적 낙폭이 컸고요. 상승 종목 수가 336개, 하락 종목 수가 매우 오랜만에 2,000개가 넘는 기업이 하락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보시면 이처럼 코스피에서 개인의 이틀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랜만에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기관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아침 수급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된 수급은 개인인 거고요. 기관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했다고는 하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돌아와서 국내 증시 내용 전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게 좀 투심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인 거죠. 코스피 거래대금은 4거래일 만에 11조 원을 회복한 반면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 어제 월요일 8조 5천억 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관망세가 있는 가운데 매수세보다는 매도가 많다 보니 투심이 위축됐다 보니 지수 계속 누르는 모습인 거죠. 코스닥은 실적 불확실성 및 기관 매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 강화 시행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업종 중심으로 물론 테마 업종도 좀 들어가겠죠. 차익 실현 확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그룹주의 강세가 특징적이었고 그 밖에 자동차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림 현상을 보인 점도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환율은 1년 7개월 만에 1120원대로 마감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달러 약세 워낙 강세다 보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환율 이슈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동학개미가 아니고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최근에 좀 구분 짓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보면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다우 산업지수 낙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3%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하락했고요. 먼저 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부양책이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투심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의 부양책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죠. 그게 좀 우려가 됐지만 다만 잠시 후에 기술적인 흐름 차트 보겠지만 낙폭을 줄였어요.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였죠? 장마감 직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변인이 대선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지난 3월처럼 전면적인 봉쇄 가능성은 적지만 일부 주가 봉쇄하고 그쵸? 핀셋 봉쇄는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치를 보면 9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고 10월 달라스 여는 기업 활동 지수는 전월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좀 시장이 투심에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애플은 강보한 마감했어요. 아이폰 1 시리즈 기대 속에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8% 하락했고 아마존 강보합
전반 AMD도 강보합 보였고요. 알파벳 3%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독일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기업의 SAP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향후 경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이 기업이 약 23% 급락한 게, 그래서 이제 독일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긴 컸지만 미국 기술주에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알파벳이 3% 하락한 거고요. 페이스북이 2.7% 하락했고, 트위터가 2.85% 하락하는 등 온라인 광고 수익 기반 기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델타 항공이 6% 하락했고, 보잉 3.9% 하락했고, 카니발이 8.6%, 부킹닷컴이 4% 하락하는 등 경기 민감주인 항공, 크루즈, 여행, 리조트 업종 등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언택트 관련주인 아마존, 넷플릭스, 줌 비디오 등은 약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기록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편 임상시험에서 고연령층 등 모든 대상자의 항체가 생성되었다고 발표하자 아스트라제네카 2.06% 상승을 했고, 그래서 백신 쪽 모더나도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니콜라 7% 하락한 것 알 수가 있고요. 넘어와서 유럽 증시를 보면 모두 1%대 하락을 기록했고, 독일의 하락폭이 컸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독일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급락 때문이고요. 유럽 증시도 역시나 미국 대선 전 부양책 통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봉쇄 조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했습니다. 중국 0.82% 하락했는데요. 어제 개최된 19기 5중전에 개막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5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죠. 137명이 추가로 보고된 것도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유가가 코로나19 재확산, 리비아 증산 부담에 따라 3.2% 하락했고요. 금가격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및 달러 강세에 0.03% 상승했습니다. 발표될 지표 보면요. 9월 내구재 수주, 존슨레드버 소매 판매 지수, 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오늘 밤에 발표 앞두고 있고요. 10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주요 지표 보면요. 다우산업지수 2.3% 하락했는데, 이처럼 보시면 장중에 무려 3.4%까지 하락할 정도로, 그래서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아래 꼬리가요. 어느 지수 선에서 좀 반등이 나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난 5월 말 6월 초 이때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요것도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이제 5일선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이제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S&P 500 다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렁거렸고,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61선이 3397인데 61선은 종가상 지킨 거에 확인할 수 있고요. 나스닥도 S&P 500처럼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 그래도 종가상 하늘색 이평선 61선은 지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좀 하락폭 2% 하락했지만 21선 이탈했지만 아직까지 61선까지 61선 이탈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미국, 유럽의 하락 이유가 뭐죠? 부양책 우려, 코로나19 확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양책 계속 될까 말까 하고 있고, 코로나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SAP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이게 진짜 이제 기업에 실질적인 좀 부담을 주나? 예,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타격을 줬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개선 기대로 애플과 아마존은 강보합으로 마감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투심이 회복될 기폭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어제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참 많은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